제가 시행했던 CTO 인터벤션 중에서는 가장 좀 안 좋았던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이고,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58세 남자 환자고 인터미턴 체스타이티니스가 2년 전부터 발생했고, 환자 히스토리상에서는 고혈압과 그리고 스모킹 기왕력이 있는데 10년 전에 디스탈 RCA와 서컴플렉스의 PCI를 시행했던 기왕력이 있었습니다. 환자 심전도상에서 뚜렷한 ST 세그먼트 체인지는 없었고, 에코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인페리어 월과 라테럴 월 일부가 이스케믹 인설트가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행했던 엔지오상에서는 RAO 크레니알비에서 LAD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RAO 카우달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시행했던 프리비어스 스텐트의 인스텐 CTO 병변이 관찰이 되고 있었고, 서컴플렉스 프록시말 쪽부터 스텐까지 역시 CTO 리전과 그리고 아주 루미널 내로잉이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RCA는 미드와 그리고 디스탈 쪽에 시그니피컨트한 스테노시스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CTO와 non CTO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저의 경우에는 CTO를 먼저 하는 편이고, RCA를 이제 이어서 스테이지로 PCI를 하는 경우를 보통 저는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CTO, 서컴플렉스 CTO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크 쪽에서 안티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보통 CTO를 할 때 이제 리트로그레이드 디스탈 엔지오그램을 보통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 컨트라스트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예시고요. 그래서 RCA로부터 서크로 들어가고 있는 콜레타랄 채널을 통해서 마이크로 카세타를 넘겨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으나 마이크로 카세타가 크로싱하지 않아서 와이어로 마킹을 해놓고 안티그레이드 와이어로 진입을 하는 걸 시도를 했었습니다. 와이어가 처음에는 제기를 가는 것 같다가 와이어가 이제 펄스 루멘으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드 다이고널을 통한 에피카디알 콜레터럴 채널로부터 서크 쪽으로 들어가는 콜레터럴 리컨스트럭션이 있어서 다이고널을 통해서 서크 디스탈 쪽으로 리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시행을 했고요. 물론 뭐 수호 제로 3와 그리고 캐러벨 마이크로카스텔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디스탈 스톰프 쪽에 도달해서 이제 UB3로 보통은 체인지를 합니다. 3g짜리 와이어니까 보통 가야 넥스트 2보다는 좀 g수가 낮고 해서 보통 선호하는 편이고요. 키싱 와이어 형태로 해서 가야 넥스트 2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와이어 리마크된 안티그레이드 와이어를 따라서 투룸 트래킹을 시행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칼슘 노드에 부딪히게 되면서 와이어의 끝을 찾아 올라가기가 좀 상당히 난해한 상황들이 왔고, 이때 시퀀셜리 와이어 스텝업을 통해서 컨퀘스트 프로 12g까지 올렸으나 칼슘 노드를 패싱할 수는 없어서 루즈 티슈 트래킹 테크닉을 통해서 칼슘을 바이패스하는 형태로 와이어를 매니플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여의치 못해서 이제 리버스 카르트를 통해서 트루루멘으로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가 프록시말 트루루멘 쪽으로 들어간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와이어를 이제 또 다른 핑퐁 테크닉을 통해서 어너더 가이딩 카세타로 인게이지를 하고 싶었으나 뭐 그날따라 와이어가 그 어너더 가이딩 카세타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 때문에 세임 가이딩 카세타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인게이지가 됐었습니다. 발론 안지오플라스티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그리고 본 리전 프레퍼레이션 정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술이 이제 끝났구나, 스텐트만 넣으면 되겠구나 시행을 생각을 하고, 디스탈 스텐트부터 2개의 롱 스텐트를 생각을 해서 스텐트 딜리버리를 시행했으나 스텐트가 언크로스오버라는 양상을 보였고요. 디스탈 리전 프레퍼레이션이 잘 안 됐던 관계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서 스텐트를 리트리브 하다가 스텐트 디스라치먼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 상에서 스텐트 디스라치먼트는 처음 경험하는 거라 이게 저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에 리트리브를 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스텐은 로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세임 가이딩 카세타로 스네어를 넣어서 스네어로 스텐트를 잡게 되면 스텐트만 뽑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왠지 와이어 위에 스텐트를 클램핑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나중에 빼지 못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들이 올 것 같아서, 세 번째 저는 스몰 발론을 이용해서 스텐트를 끌고 나오거나 혹은 스텐트를 넣어서 인트라 코로네리에 대해서 디플로이 시키는 것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빼는 과정에서 스텐트의 롱기튜디널 디포메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스텐트가 쇼트닝도 심하게 오고 스텐트가 이제 지그재그 형태로 이런 형태로 롱기튜디널 스탠 디포메이션이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사이드 쪽으로 해서 와이어를 넣어서 스텐트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미 스탠 디포머티가 심하게 와서 와이어는 스탠 옆으로 진입하는 게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방법은 스몰 바늘을 통해서 스탠트를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디플로이를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해서 스몰 발론부터 차곡차곡 스텐트를 디플로이하는 시도를 했었는데, 문제는 스몰 발론이 진입을 하면 진입도 안 되고 디플레이션에서 빼면 다시 디포메이션 된 스텐트는 끌려 나오는 형태로 코로너리 내에서 스텐트가 프록시말과 디스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운이 좋게도 스몰 발론 웨지 테크닉을 통해서 1.0부터 1.5까지 웨지부터 서서히 인플레이션하고 나가고 하는 형태로 해서 2.0 그리고 2.0 가면 다시 또 디스탈은 통과가 안 돼서 다시 1.0으로 내려오는 형태로 시퀀셜 발로닝을 해서 스텐 익스펜전을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나갔고요. 운이 좋게도 스텐트가 익스펜전이 좀 어느 정도 되면서 스텐트가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NC 발론을 통해서 스텐트를 정리를 해서 나가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록시말 오스에 운이 좋게 딱 맞게 스텐 디플로이먼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디스탈을 찍어보면 스텐트가 오고 가면서 베슬 데미지가 상당히 좀 있었고, 또 세임 가이딩 카세타로 와이어를 넣으면서 여기 와이어가 들어갔던 자리에 아마 와이어 데미지에 의해서 퍼포레이션이 발생을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카세타를 좀 에이펙스 쪽,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피카디알 코로너리 아테리 쪽에를 커버리지를 좀 해줬으면 이게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임 가이딩 카세타의 와이어링 인터피어런스가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퍼포레이션이 생겨서 이퓨전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으나 타입 2 정도로 이퓨전이 진행을 안 하는 걸 확인을 하고 시술을 얼른 맞춰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이브스 가드 스텐 임플란테이션 시행했고요. 2.5하고 3.0을 각각 오버래핑해서 총 3개의 스텐트가 들어가서 서크는 잘 끝났고, 디스탈 퍼포레이션 부분은 15분 간격으로 TE를 관찰하면서 바이탈 사인 확인했더니 이퓨전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프로타민 설페이트로 헤파린 리버설을 시행한 후 ICU 케어하였습니다. 환자는 그 이후에 퇴원을 했는데 47일 이후에 환자는 레프트 숄더 디스컴포트로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어깨 쪽에 디스커메이션을 동반한 레프트 백 숄더 쪽에 레디에이션 인저리로 의심되는 병변이 관찰이 됐고요. 보통 메인 뷰는 아래요 카우달 뷰를 많이 썼기 때문에 에미터가 환자의 왼쪽 어깨 쪽에 대단히 근접해 있는 양상이었고, 차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54 그레이 정도, 그리고 익스포저 타임은 259.2분 정도 되니까 한 4시간 이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환자의 환부는 드라이 스카미에이션으로 그레이드 1, 2 정도로 해석이 됐었고,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과 실버 설파 다이아진으로 치료를 하면서 에피셀룰라이제이션이 어느 정도 점차 좋아져서 환자가 이렇게 리커버리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피그멘테이션만 남고 120일 후에는 환부가 완전히 정리가 되는 양상을 보여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레션 상에서 보면 레이턴트 스테이지를 보통 경험하게 되는 레디에이션 인저리는 보통 30일 이후에 환자가 증상을 동반하면서 이 환자처럼 40일 이후에 디스커메이션을 동반이 되고요. 처음에는 블리스터 포메이션을 통해서 환부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이런 프로그레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은 좋아졌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드 웨이브 오브 에리스마나 뉴얼리 원셋 얼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또 문제여서 걱정이 됐었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돼서 다시 왔더라고요. 1년 후에. 약을 계속 먹으면서 제 웨리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크로시스가 다시 발생해서 이 환자를 그 플라스틱 서전 쪽으로 스킨 그래프트에 대해서 의뢰를 좀 했는데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두 개의 컴플렉션을 경험했던 CTO 인터벤션은 첫 번째는 스탠 디슬라치먼트가 디스탈과 프록시말 쪽이 각각 인트라 코로너리와 가이딩 카세터에 걸려 있는 애매한 상황에서 이 스텐트를 리무브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지는 아직 저도 해답을 못 찾았고요. 스몰 발론을 통해서 디슬라치먼트 스텐트를 코로너리에 붙여주는 이와 같은 상황들은 그닥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방법이 너무 애를 먹어서 끝으로 이제 CTO를 기법하지 말라는 이런 모토는 좀 뭔가 저한테는 이제 그날 저한테는 아주 곤란했던 상황들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시점으로 제가 CTO 프로시저 할 때마다 레디에이션 도수 어플 리미트를 좀 설정을 해놓고 저희 센터들은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모니터상에서 우리가 시술하면은 여기 총 그 방사선 양이 측정이 되고 이제 단위 면적당 투자량 등이 나오게 되거든요. 대개 5개의 뷰를 일반적으로 NGO로 시행해서 시내를 밟으면 한 500mm 그레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CTO 하면서 여러 차례 하면서 이게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될 텐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갑니다, 그레이가. 그래서 12그레이 이상의 경우에는 도마 그 스킨 네크로시스가 이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컷오프배를 제시하고 있어서, 근데 제가 되짚어 보면 12그레이 이상을 쓴 경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환자가 다 생기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심장내과 세션에서나 중재치료 세션에서 이런 컨선을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중재학회에서 그 레디에이션 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혹시 그래도 이게 나중에 그 럽처되면 이게 안조실에 있을 동안은 잘 안 새도 이 딜레이도 조금씩 새가지고 밤에 비가 떨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럽처가 되면 양쪽으로 코일을 넣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 저기 CTO 하실 때 레디에이션을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지는 않으셨는데 계속 그 위치에서 이제 컴플리케이션 생겨가지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뷰가 바뀌는데요. 예. 메인 뷰가 아마 아레오 카우달 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꾸긴 바꾸셨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컴플리케이션 생겨서 이제 그 시술 하시면서 이제 계속 같은 뷰만 유지를 그렇습니다. 그 스탠 디슬라치먼트 생기면서 그 뷰가 계속 고정이 됐었던 것 같고, AP 뷰보다는 사실 문헌에 따르면 오블리크 뷰가 환자에게 끼치는 레디에이션 양이 좀 많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옛날의 기계들은 프레임 넘버가 좀 많고 엑스레이 도시가 많은데 요새 기계들은 저설량으로 나오고 프레임 도시가 안 나와. 옛날에 저도 더마타이티스 경험이 있는데 요새 이 장비는 언제 도입된 거죠 혹시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걸로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대단한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그 뭐 CTO를 하다가 페일해서 이렇게 기부업할 수는 있겠지만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 컴플리케이션을 해결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스킨이 저렇게 이제 데미지를 받은 실제 케이스를 거의 보지 못해서 사실은 그 운두를 보고 나니까 거기 이제 테이블에서도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모양을 봤었을 때 힐링된 모양을 봤었을 때 추후에 저기서 캔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헌에 자료가 따르면 있는. 스킨 캔서에 대한 리스크가 확실히 있는 걸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그래프트 시행하면서 플라스틱 서전 쪽에 부탁하기로는 이제 스킨 바이옵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컨선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논의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 프레임 레이트를 얼마로 15 15 보통 15 하는데 아예 이렇게 오래 걸리고 복잡할 거다 그러면은 아주 꼭 필요한 경우 빼고 그냥 7.5로 낮춰서 하시고 방향을 수시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저는 8시간 10시간 한 경우도 많은데 근데 제가 한 20여 년 이상 동안 중에 딱 한 명 있었는데 반드시 그 스킨 그라프트하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낫더라고요. 다른 문헌들도 봐도 그래서 그 환자는 그냥 시원찮을 때 바로 수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여튼 그 앵글을 많이 주면은 그게
automatically 레디에이션 설량이 증가하거든요.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지금 서크 밑 서크인데 꼭 아래 카우달까지 그렇게 딥하게 줄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 아마 그런 게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중요한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케이스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앵글이 꼭 필요하지 않다. 그럼 대부분 AP 언저리로 넣어가지고 한다든지 수시로. 네, 황병희 선생님.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디슬러치 됐을 때가 시술 시간이 얼마쯤 됐을 때 디슬러치가 되셨나요? 아, 그러니까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요. 질문의 의도는 스탠 디슬라치먼트 예. 제 생각에 만약에 이게 뭐 한 1시간 만에 이제 이렇게 와이링 다 되고 디슬러치가 됐다면 더 해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이내에 웬만한 CT는 다 끝내야 되는 주의라서 2시간이 넘어서 디슬러치가 됐다. 그러면 저라면 그냥 앞에는 익스텐션 카테터 놓고요. 뒤에는 마이크로 카테터 쭉 밀어 넣어가지고 그냥 통째로 다 빼고 그런 와이링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다 빼고 그냥 끝내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이 만약에 2시간, 3시간쯤째 디스러치가 됐다면 더 이상 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근데 그게 디스러치가 한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디스러치가 됐다면 조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좀 두려웠던 건 스텐트가 인트라코로너리의 전장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스텐트가 가이딩 카세타 내에 아예 아웃사이드에 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라기보다는 한쪽은 코로너리에 담겨져 있고 한쪽은 바깥에 빠져 있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 카세타를 넣어서 리트로그레이드 와이어를 제거를 하고 안티그레이드 와이어를 염두한 상태에서 와이어를 빼는 중에 스텐트가 로스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좀 했었죠. 홀 시스템을 뽑아라는 이야기. 가이딩 카테터 다 철수해버려요. 네. 예, 근데 홀 시스템은 다 뽑아요. 네. 그러니까 스텐트가 날아갈 위험성도 없고 네. 리트로그레이드 마이크로도 쭉 넣어가지고 안티그레이드 가이딩 카테터에 그냥 다 찌워놓고 가이딩 카테터를 전부 다 빼라는 이야기. 네. 그리고 스텐트를 다시- 가이딩 카테터에다 물고 나와서 볼로네가 통째로 다 뺀 다음에 빼면- 그냥 와이링하면 되지 하나 않았을까라고. 언클리어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핑퐁 테크닉을 했는데 리트로 와이어가 another 가이딩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same 가이딩 카테터에 넣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앵커를 못 하거든. 앵커 블론 앵커 해가지고 리트로 마이크로 카테터를 쭉 넣고 와이어 익스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언저리를 어떻게 한 거죠? 아, 마이크로 카스타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컨서는 있는데요. 마이크로 카스타가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아, 그냥 바로 넘어갔어요. 뻥 뚫렸네, 그지? 네, 그렇죠. 그러면 다 빼고 그냥 다시 리와이어링 했어도 되는데, 그죠? 하여튼 좋은 팁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넘어가면 그 마이크로가 이미 넣었으니까 랩터 메인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소프트 와이어를 바꿔가지고 커브 해가지고 다른 어느덧 가이딩으로 집어넣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따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런 디제스트가 생겨도 이제 솔루션이 많다는 거죠. 하여튼 저 리트로 와이어가 앵커 필요 없이 리트로 마이크로 카테터가 안티 가이딩까지 갔으니까 그 시조 패스웨이는 뻥 뚫려 있는 거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싹 다 철수시키는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 리인게이지 해가지고 시술을 했으면 좀 더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하여튼 좋은 케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